건물까지 재감정을 해서 1억 2천이 나와서 고정금리여서 3.0이고요. 네. 그다음에 농지 전용비, 뭐 기타 건축비, 보증금, 월세 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이 투자자금 0원이고 매달 127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뭐 저도 옛날에 그랬고 네네네.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 분들이 맹지인데 맹지인지도 그쵸. 모르고 뭐 구입을 했다. 그쵸.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맹지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고 뭐 손해도 막 엄청나게 많이 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이 손해를 안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클로이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네. 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저도 참 맹지라 하면 내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걸 맹지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딱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딱 토지 투자했을 때는 무조건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만 바라보시면 되는 건데 어렵다. 자, 개발 행위 허가가 뭐냐면 네. 그 시군구청에 그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거를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는 거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속는 게 뭐 개발을 할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맹지가 아니어야 하고,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닿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여야만 해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지목이 일단 이 지목이 도로야만 하고. 네. 그다음에 소유주가 국가야만 해요. 이 등기봉투를 떼봤을 때 이 네. 도로에 소유주가 국가야만 하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4m 도로에 내 땅이 2m 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여러 레드선 여러분 잊어버리시고요. 첫 번째는 도로에 대한 조건, 두 번째는 옛날에는 배수로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오수, 우수, 상수, 하수에 문제가 없는 토지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헷갈리실 텐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현재 상태가 농지 임야일 때는 이게 지금 건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공구청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개발행위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개발행위 부서는 주로 그 허가 민원과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개발행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를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목이 뭐 대지 잡종지이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건축가에 전화를 하셔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까를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그럼 최소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물건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손해가 볼 수 없죠. 맹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복잡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상 물건을 뭐 낙찰을 받든지 네네네.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금매라든지 이걸 매입을 하셔서 네네.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걸 또 진행하면서 본인의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네. 보통 이런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토목설계사무소가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네. 건축에 관련된 거는 건축사 사무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각각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만 사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도로 접해 있는가를 그냥 건축사 사무소, 토목설계사 전화하셔서 집원을 대시고요. 몇 번지인데요. 건축이 가능한가요?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면 돼요. 내 땅이 아닌데도 먼저 물어보시는 네, 거네요. 물어보시면 돼요. 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토지 투자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든다. 네네네. 뭐 개발 행위 허가 받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모두 돈 들어가고 집 짓는데 돈 들어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거기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구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2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투자하신 금액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본인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거 네네. 소액으로 조금 설명해 주실 만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네네네.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 물건이 있고요. 네, 그럼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제가 경기도권에 물건을 바라볼 때는 건축비까지 해서 모든 금액을 합쳐서 1억과 1억 5천 사이의 물건들을 많이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1억 네네. 5천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소액 투자 사례라고 썼는데 2차선 대로변에 300평 미만에 네. 3억 원더 이렇게 되면 평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토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서 지을 수 있는 임차를 생각해 보신다면 임차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보시면 여기 제가 가진 땅인데 작은 조그만 창고들, 네. 공장들 이 전체에 큰
이게 실제 가보시면 굉장히 큰 작지는 않은 산단이에요. 공장 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네요. 네, 산단인데 여기에 보통 보면 대로변 쪽에 이렇게 대로변에만 상가들이 들어옵니다. 네.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면 상가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네네. 왜냐하면 자동차들 지나가면서 뭘 사 먹고 사람들이 공장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니까요. 네네. 근데 여기 앞에 GS25가 있었어요. 근데 어. 이 정도 산단에서는 여기에 최소한 2개 정도 편의점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섰고 실제 GS25를 제외한 모든 편의점에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저 끝에 있는 데는 가려면 되게 네네네. 불편하니까.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이 방향으로 출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네. 유리하겠죠. 예, 입구가. 그래서 이 토지였고요. 이 70평 작은 토지였고요. 아, 70평이었어요? 네, 70평이었어요. 작은 토지였고 이렇게 제 토지의 또 일부가 도로로 편입이 돼 있었나 보네요. 편입이 돼 있어서 다 부신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 공사를 해서 기초 보강 작업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70평에 30평짜리, 28평짜리 CU 편의점에 들어왔고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71평이죠. 자, 네네.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익률과 그 낙찰가가 총 5,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0평을 낙찰받는데 5,400이다. 네네. 평당 100도 안 아니었던 되게 거, 되죠. 안 됐던 평당 거잖아요. 7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낙찰로 대출이 4,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을 제가 7천만 정도의 징크로 건물을 지었는데 네. 예, 대출이 1억 2천이 나왔어요. 재감정을 해서 네네. 건물까지 재감정을 해서 1억 2천이 나와서 총 이거 고정 금리여서 3.0이고요. 네. 그다음에 농지 전용비, 뭐 기타 건축비, 보증금, 월세 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이 투자금 0원이고 매달 127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일반 그 투자에서 투자죠. 모피 투자를 이 토지로 하셨는데 네네. 그 기술로서 지금 경매라는 기술을 네네. 이용하셨고 두 번째로는 개발이라는 것들을 그렇죠. 이용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토지 지가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이 월세도 중요하지만 토지 지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게 들어간 돈이 다 합해서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 들어간 돈 0원이지만 그냥 대출까지 다 했을 때 1억 2천이 들어갔었는데 네. 현재 최근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팔라는 편지가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왔었는데 다 합해서 5억 정도에 팔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5천 얼마에 낙찰받고 예. 5억에 팔라. 그러면 제가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 되는 거겠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능한 토지 개발 투자입니다. 이게 소액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많이 이 물건이 오픈되다 보니까 네. 그 다음 해에 제 물건 주변에 네. 똑같은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아, 또 비슷한 그 물건이 길에. 나왔었어요. 예. 2차선 대로변에 네. 평당 60만 원 낙찰을 받았고 네. 이게 116평이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는 지인이 3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 거기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뭐라 그럴까 나무가 되게 많은 예, 임야예요. 임야. 근데 실제 가보시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아, 네네, 그래요? 네. 2차선 대로변에 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시면 요 물건인데 이렇게 네모난 물건이고 네네.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도로였고요. 네네. 요거를 받으면 좋은 게 뒤에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협상할 확률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그걸 갖다 매입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실제로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가 사고 싶다고. 근데 금액이 안 맞아서 안 사는데 그 뒤에 지금 최근에 여기가 이제 공장 산업단지를 변모하고 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이 토지도 똑같이 100평 토지에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도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 뒷땅까지 같이 개발을 하면 300평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작은 창고 하나는 지을 수 있겠죠. 창고를 지을 수 있거나 갑자기 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예. 골프존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골프존이라든지 또 네네. 아니면 한식 한식 뷔페. 뷔페. 한식 뷔페. 이 자리가 한식 뷔페로 되게 대박이었던 자리였어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의뢰를 했던 물건이에요. 한식 뷔페. 예. 그렇구나. 들어온다고 했던 물건이고요. 근데 이건 제 지인 물건인데 이게 지금 평당에 6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네. 이거는 제가 제목이 좋은 토지를 개발하지 않아도 매도된다고 썼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가 2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에 평당 150에 팔았어요. 오. 아무 개발행위 하지 않고 임야 60만 원 낙찰 받아서 임야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거를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이거를 보고 이러면 싼 가격이다 생각하고 가져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미 여기 시세가 대지로 전환했을 때 250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져갈 한 물건이죠. 예. 아. 이렇게 목적이 보이는 토지들은 네네. 되게 쉽게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토지가 어렵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네. 이렇게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네네. 2차선 대로변에 있는 소형 토지는 네. 언제든지 매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재밌는데 또 다른 뭐 사례 같은 건 또 없을까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
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상황들은 네. 많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얘기는 또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은 토지 이거 매도된다 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네네. 제가 이거는 조금 그 신축 토지가 아니라 제가 개발하고 싶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인생 물건이라고 불렸던 물건들이 있는데 네. 서귀포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개발업자의 눈으로 이런 물건들을 보기 때문에 제주도에 서귀포시 성산읍에 물건이 나왔어요. 위치는 그러니까 성산이면 되게 사람들 좋아하는 네, 곳이잖아요. 이제 공항도 생길 거고, 네네네네. 근데 보시면 여기 바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고 네. 이 물건이거든요. 근데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토지예요. 평범한 네. 토지인데 딱 가보면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이거거든요. 네, 썩은 공장이네요. 썩은 그냥 공장 창고 시설이 세 동이 있어요. 네. 그 휴가 때 여기 가서 휴가를 제주도로 가갖고 여기 3일 동안 임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 네네. 면모 사례를 보려고 했던 물건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을 할 때는 그 개발할 디자인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물건으로 변신할 것인가. 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이미지를 형상화했을 때 이렇게 커피 팩토리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짜고 네.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디자인을 짜고 이 안에 성북동에 빵공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빵공장과 제주도에는 특이하게 그 밤에 야시장, 야목닭 털장이라는 그 프리마켓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 깔고 그다음에 잔디를 해놓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곳은 빵을 생산을 하고 네. 나머지 두 곳은 인테리어를 멋있게 한 다음에 빵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프리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네. 이게 개발하기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낙찰받았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거를 네. 보면서 지금 딱 보면서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썩은 건물 네네. 그걸 보니까 제가 강화도에 놀러 갔는데 네네네. 강화도에 보면 조양방직인가? 조양방직 그쵸? 예, 조양방직 맞아요. 조양방직도 공장을 맞아요. 이렇게 네네네. 만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하고 물론 당연히 개발하기 허가나 네네. 이런 것들을 다 먼저 물어보셨을 것이고 네, 이거는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창고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이거를, 된다. 예. 상가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네.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북동에 빵 공장을 가시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입지가 성북동에 그냥 꼭대기에 있거든요. 네.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치가 나오고 빵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찾는 곳인데 제주도에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컨셉을 제대로 입히고 SNS 소문만 나면 이런 성산읍에도 제대로 된 베이커리 카페와 프리마켓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물건이에요. 네네. 뭐랄까 아까 거는 소액이지고 이거는 조금 더 돈은 들어가지만 네. 앞에 거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네. 넘으면 되겠네요. 이게 13억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13억이요? 네네. 근데 뭐 서울의 건물값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뭐 비싸긴 했었지만 괜찮은 네. 물건이었고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좀 특이하네요. 네. 낚시터 아닌가요? 낚시터예요. 네. 저희가 이거를 유지라고 불리는데 이게 유지는 진짜 저도 경매 보면서 그렇게 많이 안 보였던 네네. 물건인데 많이 안 보였던 물건인데 네. 그래서 정말 인생 물건이 될 뻔한 물건이고 그러면 아쉽게도 못 하신 물건이긴 네, 하네요. 2회차 준비했던 물건인데 이게 왜냐면 유지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 그런 거를 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것의 특징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이 9억의 신권에 9억에 바로 낙찰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이게 토지 면적이 5,000평이에요. 근데 여기 실제 가보시면 이렇게 방가로 같은 게 몇 동이 여러 동 지어져 있고요. 여기 방가로 이용권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 한 번 가실 때 낚시 입어료, 낚시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평일에는 3만 원, 주말에는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당연히 식당을 또 당연히 이용하게 되겠고 주된 수입원이 이제 낚시에 끼우는 그런 찌들 그다음에 그런 그렇죠. 것들이 한 번 가면 낚시하시는 몇만 분들 아마 원씩, 아실 거예요. 네, 사겠죠. 네네네. 근데 제가 이 근방 임장을 갔을 때 이 근방에 200평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그 사장님이랑 막 낚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 그분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건이 한 달에 200평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여기 5,000평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저는 최소 마진을 잡아서 3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9억의 건물에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물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대박이라고 봐야 네네네.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똘똘하신 분들이 1회차에 다 낚아채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또 저도 느끼는 게 제가 네. 영종도 가끔 네네. 보면 바다 낚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 가도는 데를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가봤는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요? 결국 이렇게 네. 평상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접목시키는 것들을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캠핑장도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눈이 트이는 것 같아요. 왜 평일날 가보시면 되게 한적하고 이런 데 과연 장사가 돼? 아유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옛날에 머무를 때는 가졌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그랬어요. 더 불쌍한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제 인생 물건 보여드렸습니다. 야, 소액 투자. 그다음에 네네. 그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 투자.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못했지만 대박 투자의 가능성.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한번 지금 임장을 가야 될 것 같은. 같이 가실까요? 네, 한번 같이 가야 되겠는데요. 네네네. 네. 어떤을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물건들을 보고 계시는지가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임차는 어떻게 마치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